안녕하세요. 로직 디자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로직을 표현하는 방법, 또 이 표현의 가장 어떤 수학적인 근간이 되는 불린 엘제브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로직 디자인 문제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된 첫 번째 예제는 입력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이 1개가 있는 시스템인데요. 입력 4개 중에 다수가 1이 되면은 출력이 1이 되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이 로직 시스템은 인풋이 4개고 아웃풋이 1개인 이런 디지털 로직이 되겠죠. 이 내부에 어떠한 회로가 들어가야 하는가, 이걸 찾아내는 것이 설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스위치가 3개가 있는데 전등을 껐다 켰다 하는 제어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력이 1개가 되겠죠, 이것도. 근데 스위치 3개 중에 하나는 마스터 스위치고 2개는 보조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스위치가 0이면 무조건 불이 꺼지고, 마스터 스위치가 1이면은 이제 보조 스위치에 의해서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는데, 그 보조 스위치의 상태가 바뀌면은 전등의 온오프 상태가 반대로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켜져 있으면은 꺼져 있고 꺼져 있으면 켜져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 두 번째 예제는 실제 우리 뉴턴홀 건물에서도 이렇게 실제 구현되어 있는 건데요. 이런 거죠. 어떤 이렇게 길다란 복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도 양 끝에 스위치가 2개가 있고요. 이 복도는 평상시에는 사람이 잘 안 다녀요. 그래서 사람이 가끔 다닐 경우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 스위치의 상태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치가 위로 향해져 있으면은 아래로 이렇게 스위치 상태를 바꿔주면은 불이 꺼져 있으면 이제 불이 켜지게 되는 거죠. 천장에 불이 쫙 들어오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 복도를 지나서 이제 빠져나가면서 이쪽에 있는 스위치 상태를 또 반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스위치가 위로 향해져 있으면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복도의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 스위치의 상태를 아무 거라도 바꿔만 주면은 현재 불이 켜져 있거나 꺼져 있는 상태가 반대로 바뀌는 이런 회로를 말하는 거죠. 굉장히 유용한 회로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쪽으로 이제 들어와 가지고 만약에 이 스위치 상태를 다시 반대로 해 놓으면은 꺼져 있던 게 다시 켜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면서 이 스위치를 또 반대 상태로 하면은 또 꺼지고, 이런 식이 이제 되는 거죠. 꺼졌던 건 켜지고 켜졌던 건 꺼지고. 근데 여기 이제 마스터 스위치가 어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 마스터 스위치를 꺼버리면은 전체가 이 보조 스위치 상태 관계없이 무조건 불이 꺼지게 된다, 이런 회로입니다. 자, 이 디지털 시스템의 입력은 스위치가 3개니까 입력이 3개고, 천장에 있는 전등을 한꺼번에 껐다 켰다 하는 거니까 출력 제어 신호가 1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제는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인데요. 요거는 여러분 7 세그먼트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 보면 몇 층인지 나타내주는 그 LED 7개로 된 숫자가 있죠. 이렇게 된 거. 이걸 이제 7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요 LED 7개 각각을 껐다 켰다 하는 거를 이제 제어하는 그런 신호가 7개가 LED 하나마다 하나씩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7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요 7개를 7개의 신호값을 만들어내는 회로, 이거를 설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로의 입력은 4비트 이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비트로 표현된 이진수가 0에서 9 사이의 어떤 값을 나타낸다고 할 때 거기에 맞도록
요 7개의 출력값을 조절해서 이 7 세그먼트가 숫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7 세그먼트마다의 번호가 붙어요. 메뉴에 이렇게 A, B, C, D, E, F, G 이렇게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오는 X고 X라고 할 때 X가 만약에 0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0이면은 이런 네모 형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 B, C, D, E, F, F가 1로 돼야 됩니다. 이때는 G는 0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7 세그먼트 여기에 들어온 X가 3이다. 그러면은 어떤 게 되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7 세그먼트가 이제 나타나야 되겠죠. 3이면은 거꾸로인가요? 3이면은 이런 요거는 2고요. 3이면 이게 맞네요. 이게 3입니다. 3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죠? A가 1이고 또 B가 1이고 C가 1이고 D가 1이고 G가 1이고 얘네들이 다 1이고 나머지 F하고 E는 0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X 값에 따라서 A, B, C, D를 적당하게 만들어내는 알맞게 만들어내서 7 세그먼트를 표시해주는 이런 디지털 로직 요거를 설계해라. 이렇게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다음 이제 네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덧셈기인데요. 우리가 지난번 수업에서 이진수로 산술 연산을 할 수가 있다고 배웠죠. 덧셈도 할 수 있고 뺄셈도 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덧셈이죠. 그래서 두 개의 4비트 값을 받아들여 가지고 덧셈을 하는 건데 캐리 인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덧셈기가 있으면은 A라는 값과 B라는 값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캐리 인까지 해가지고 9개가 입력이 들어오고 출력으로 4비트 더하기 4비트를 하니까 결과가 썸이 5비트가 되겠습니다. 4비트는 썸이고 나머지는 캐리 아웃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덧셈기 회로를 설계해라. 이것이 이제 네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논리 설계를 하는 일반적인 설계 과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인데요. 입력과 출력을 모두 이진수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으로 된 어떤 앞에 우리 슬라이드에서 본 이런 문장으로 된 논리 설계 문제를 이제 숫자로 바꾸는 거죠. 숫자 대 이진수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너무 복잡하면은 더 작은 여러 개의 문제로 쪼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설계 문제에서는 제약 조건이 늘 따라옵니다. 제약 조건은 이 경우에 회로이기 때문에 속도, 면적, 파워 소모량, 그 다음에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정의가 되면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것을 이제 포멀라이즈 하는 거죠. 포멀라이즈 하는 단계는 다른 말로 하면은 식으로 문제를 표현한다. 식으로 표현한다. 식인데 수학적인 식인데 이제 불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불린식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게 이제 진리표고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표현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오늘 이제 배우는 내용이 이 2번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그렇게 표현된 식을 더 간소화시키는 거죠.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거나 속도가 더 빠르게 되거나 아니면 면적이 작게 되거나 파워 소모량을 더 줄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표현하고 있는 식 자체는 똑같은 식인데 그 식으로 구현했을 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식을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키는 거죠. 수학적인 법칙에 따라서. 요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최적화라고도 합니다. 논리 최적화.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요걸 이제 이렇게 해서 최적화된 식을 실제 전자회로로 구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네 번째 단계를 다른 말로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은 오늘 자세하게 배울 텐데, 그 논리식, 불린식을 표현하는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들 중에서 일단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게 진리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불린식입니다. 요것을 이제 배울 텐데,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진리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truth table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한 번쯤 봤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식에 어떤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이런 식을 계산하는 것이 있는데, A하고 B의 모든 가능한 조합들 여기다가 다 열거하는 거예요. 그 이진수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안 되죠. 만약에 이게 자연수나 정수면은 무한히 많은 조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진수이기 때문에, 불린 엘제브라는 이진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진수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변수가 2개면 경우의 수 4가지, 변수가 10개면은 경우의 수가 1024, 변수가 3개면 경우의 수가 8개,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범위에서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A 더하기 B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0, 1, 1, 1 이렇게 됩니다. 예. 마지막이 왜 1인가 의아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이건 나중에 배울 거고요. 이런 식으로 표로 나타내는 거 이제 진리표로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돈케어 조건이라는 것도 표현할 수가 있다고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어떤 조합, 예를 들면 11이라는 입력의 조합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만약에 알려져 있다면, AB가 11일 때의 출력값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돈케어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불린식은 이렇게 식으로 나타낸 거, 요거를 이제 부울식이라고 그래요. 수학식입니다. 수학식인데 요것은 오퍼레이터가 세 종류예요. 더하기 오퍼레이터, 곱하기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컴플리먼트 오퍼레이터. 예, 요거는 피연산자가 1개고요. 더하기 곱하기는 피연산자가 각각 2개씩 되는 바이너리 오퍼레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식으로 나타낸 거는 그림으로도 다시 나타낼 수 있는데, 그거를 게이트로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더하기 표시는 A 더하기 B 이런 회로는 이렇게 생긴 그림으로 표시를 하고요. A 더하기 B는 C다. 그럼 이렇게 되고, A 곱하기 B는 D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그림으로 우리가 이걸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not A, 이거 빼기 A가 not A라고 하는데, not A는 2다. 그러면은 세모에다가 네모를 해서 A가 2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런 표현 방법들 외에도 또 많은 표현 방법들이 있습니다.